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등. 그런데 불안한 이유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71%를 기록했습니다. 3년차 역대 대통령 중에 말도 안 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가 21%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천천히 하지만 강하게 국정을 수행해 왔었고 그 진정성이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총선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 초거대 여당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남은 임기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생각이 되죠. 노무현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노무현이 꿈꿨던 그런 시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마음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그 5년이란 시간을 시대의 사치를 누렸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사치, 분에 맞지 않는 호강이죠. 우리는 그 당시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힘들게 했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아닐까. 언론들이 공격하는 대로 이리 휩쓸려가고 저리 휩쓸려가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내내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피해가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묵묵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언론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죠. 언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해주면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내에 해야 할 것들을 소신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거죠. 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9년의 시간을 국민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둘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9년이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됐었죠. 지금도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노무현 임기 5년 동안 대한민국의 화두가 뭐였던 것인지 기억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두가 됐었던 단어. 노무현 임기 동안은 웰빙이었습니다. 잘 사는데 어떻게 잘 사는가가 주 관심사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임기 동안에 이 사회를 관통했던 가장 주된 단어 뭐였습니까? 헬조선이었습니다. 노무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화두가 된 단어는 웰빙이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헬조선이었어요. 웰빙을 걱정하던 시기가 과연 대한민국이 망해가던 시기였을까? 아니라는 것은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다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불안한 이유라고 토를 하나 달았죠. 자, 그건 거대 여당의 민주당이 걱정인 것입니다. 이 민주당이 왜 걱정이냐? 잘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잘할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잡음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그 정도까지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새 당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해찬 대표처럼 당 장악력이 강력한 분이 대표를 맡아야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찬 대표가 한 번 다음 대선까지 한 번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해찬 대표처럼 당에 대한 장악력이 강한 사람이 당 대표를 맡아야 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큰 잡음 없이 몰고 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안 요소는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불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의 이 3명밖에 없는 의원들을 견제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하다. 최강욱 의원, 최강욱 당선자 반드시 법사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불안한 건 최강욱을 법사위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민주당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저의 기우이길 바랍니다.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법사위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인지도가 있고 장악력이 있고 흡입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들어가면 인기가 많아질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을 견제하는 세력이 민주당 내에 반드시 존재할 것 같다. 이게 저의 불안함입니다. 김진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국토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MB 시절에 4대강 저격수로 맹활약을 하신 분입니다. 국토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 국토위가 워낙에 알짜 소위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 소위입니다. 김진애를 국토위에 집어넣어 줄 것이냐, 최강욱을 법사위에 집어넣어 줄 것이냐.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한다면 이분들의 사심없는 능력을 인정을 하고 법사위와 국토위에 넣어서 함께 같은 팀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분들의 인기가 올라갈 것을 시기하는 세력들 민주당에 반드시 존재할 것 같다. 이게 저의 추측이자 걱정이에요. 최강욱 당선자는 지금 벌써 각종 토론회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0분 토론에 나와서 상대방 정미경 의원을 반박을 하면서 최강욱이란 사람이 얼마나 그 위치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보여줬습니다. 최강욱은 반드시 법사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열린민주당에 투표를 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열린민주당에 표를 찍어도 된다. 워낙에 지금 좋다. 그리고 180석을 예측한 분도 유시민 이사장이었죠. 그에 비해 김어준 총수는 더불어시민당에 몰표를 줘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대거 빠지고 더불어시민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김어준 총수를 원망하거나 뭐 미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가 했었던 많은 일들, 이번 총선에서도 N번방 음모 김빼기는 엄청난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김어준이라는 인물이 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달라고 계속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했었던 것, 뭐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주진영까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한 번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싸우는 게 전혀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뭐 2명 정도 나오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김어준을 원망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원망하지 말자고요. 원망할 사람은 김어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주진영이라는 인물까지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이 열린민주당보다는 더불어시민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절대 질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은 열린민주당을 찍어도 민주당이 제1당을 뺏기는 일은 없다. 같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지금 정치 논평도 이제 그만하시겠다라고 한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김어준 총수를 원망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다. 김어준이라는 인물이 이때까지 해왔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김어준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공격하는 것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민주당에 이 180명이나 있는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최강욱과 김진애 이 사람들을 견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안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71%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40%대로 조금 하락하고 있어요. 민주당에게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편이다. 잘 활용할 수 있다. 열린민주당은 선병한 민주당을 기치로 내걸고 선거를 했습니다. 싸울 일들은 우리가 하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의 지역구 후보를 내야 되는 전국 정당이죠. 그래서 선명성을 대놓고 드러내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이 공격수들을 민주당에서는 아군으로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선봉에 서서 싸울 겁니다. 민주당은 이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몸살이는 것 인정합니다. 그럴수록 열린민주당의 이 공격수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 민주당 내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이나 김진애 의원을 원하는 소위에 이들이 가장 활약할 수 있는 소위에 집어넣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또 다른 심판을 할 수도 있다. 이걸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레임덕 없이 남은 개혁 과제들 꼭 이뤄내야 합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꼭 이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맙시다. 선거 기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중요하니까 열린민주당을 공격한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거는 끝났고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성공을 위해서 한 팀이 돼서 뛰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입신을 생각하면서 열린민주당의 소수 의원들을 견제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생긴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 그 마음 절대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